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최적화된 활용부터 랜섬웨어 방어까지 퀘스트 넷볼트 플러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기 위한 321 규칙 다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321 규칙 중에서 마지막에 1, 이게 바로 그 세 개 백업본 중 하나를 오프사이트, 즉 기업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둬야 된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비교적 저렴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트래픽 비용이 매우 저렴한 이 특성 덕분에 최근에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기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IT 담당자분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랜섬웨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랜섬웨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백업이잖아요. 그래서 퀘스트의 넷볼트가 어떤 식으로 랜섬웨어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윤상철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트 소프트웨어 윤상철 이사입니다. 저는 캐스트에서 데이터 보호 솔루션 컨설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백업 솔루션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는 다들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스몰, 미드 사이즈, 엔터프라이즈, 라지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데요. 네. 사실 오늘 솔루션들은 집중하셔야 될 고객분들은 아마 SMB, SME 쪽 타겟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라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저희가 고객 사람을 만나보거나 미팅을 해보게 되면 사실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확실하게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보다는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백업에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성비 높은지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SMB, SM이라는 게 기업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중견기업 이하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기업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기업에서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백업 해야 돼? 라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많은 경우는 사실 그냥 수작업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적당한 스토리지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백업 아니냐라고 우리 백업 솔루션 굳이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작은 고객사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한 또 그 솔루션을 사다 보니까 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기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사실 백업의 의미를 사실 크게 두지 않는 고객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번 사고 한번 당해보면 맞습니다. 그래야 사고를 한 번만 당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한 두 번 정도 당하면 그때서는 부랴부랴 얼마를 줘도 상관없으니 대응책을 갖고 와라. 이런 고객사들도 사실 되게 의외네요. 저는 한 번 당하면 무조건 알아볼 줄 알았어요. 야, 알겠습니다. 그럼 넷볼트 플러스가 이런 기업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발표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캐스트의 넷볼트 플러스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활용 방안 그리고 랜섬웨어 방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클라우드 백업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넷볼트 플러스를 이용한 랜섬웨어 위험 완화 방법. 먼저 고객이 원하는 클라우드 백업을 제공하는 넷볼트 플러스. 사실 제품을 소개하기 이전에 백그라운드로 좀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백업이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설명드렸던 같이 지금 고객사 만나보면은 테이프 장비 쓰는 고객도 있고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되어 있는 고객은 테이프 장비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아카이빙이나 그런 서산 용도로 어딘가에 한 군데에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겠죠. 금융 고객사들이라든가 특별하게 법적으로 써야 되는 고객사들은 반드시 테이프 장비를 쓰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되지만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에
업무들이 많아지니 못 챙기네. 관리하기가 쉽지 네. 않은 부분들이 또 계속 생깁니다. 네. 뭐 아웃소싱 주는 그런 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사실 뭐 내일 아니니까 상관이 그렇죠. 없겠지만 그렇죠. 이것까지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백업 업무와 또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테이프이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테이프 다음으로 한 VTL. 20년 동안 중복 제거라는 기술로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네. 이 시장을 거의 계속 유지를 해왔었죠. V모사와 그 D모사의 이 맞습니다.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이쪽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항상 뭐 백업 얘기하면은 VTL을 빼놓을 수 없었었고요. 네. 중복 제거 빼놓을 수 없었고 네. 거기 앞장에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시장이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가 몇 년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음. 이제는 다 클라우드 얘기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어플라이언스가. 네. 진짜 너무 비싸서 웬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면 네. 도입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사실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뭐 후에 또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부분들 뭐 랜섬웨어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비싸지만 하면 좋겠지만 네. 사실 비싸기 때문에 좀 고려를 많이 네.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알아보게 되고 테이블 대체하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VTL을 원격제에 있는 VTL을 대체하는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고객들을 또 이 클라우드 백업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들도 뭐 비싼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또 엄청난 마케팅으로 백업이 좋다. 네. 백업을 여기다 하라. 네. 이렇게 또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있죠. 하죠. 그런 그쵸. 클라우드 서비스 예. 회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거기에 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인프라들이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은 사실 클라우드 백업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로 뭐 백업도 할 수 있고 아카이브도 할 수도 있고 네. 재해복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이제 클라우드 백업의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예, 없겠네요.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금부터 아니고 2, 3년 전 2017년부터 이런 통계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네. 연평균 뭐 2자리 이상의 성장률을 네, 네. 보이고 있는 것들이 뭐 진짜 이제 VTL 시장, 뭐 PBB라는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뛰어넘어서 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백업의 어떤 메인 주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클라우드 백업 시장이 지금 연평균 23.4%나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전체 백업 시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백업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뭐 백업 어플라이언스나 온프레미스에서 백업하는 그 솔루션 시장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크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더 많이 크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솔루션들을 지금 뭐 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추세니까. 옮기는 추세인데, 네. 근데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굳이 기존의 레거시 백업을 네. 비싼 거를 가지고 갈까? 왜 싼 것도 많고 네.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그 백업의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솔루션의 선택 폭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만 또 잘하는 솔루션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온프레미스 시장은 좀 줄어들게 되고 네. 또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시장 자체가 클라우드 백업 시장으로 옮겨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백업이라는 걸 한번 도입을 해봐야 돼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클라우드 백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는 고객사들도 지금 이 솔루션이 우리가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을 때 이 네. 솔루션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가기 전에 클라우드를 제일 먼저 접목해 볼 수 있는 네. 걸로 백업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입한 솔루션이 백업을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미리 고민을 하시고 이제 도입하는 추세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냥 뭔가 기존의 기업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할 때부터 이미 클라우드 백업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서드파트의 솔루션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네. 또 기존의 이제 고객사들은 사실 이제 다 맡기다 보니까 네. 이제 맞아요.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 그냥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솔루션이 좋겠거니 하고 그 솔루션에 믿고 또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백업을 잘하는 솔루션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거고 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더라도 거기서 백업을
똑같은 스토리지 내에 백업하는 것 자체도 사실 위험성이 있죠.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네. 다른 쪽에다가 복제를 한다거나 네, 피처 네, 백업을 네. 한다거나 네. 또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또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백업하는 맞아요. 고객사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고객사들은 또 아픈 경험이 있는 고객사들이에요. 맞아요. AWS 네. 장애나고 이래갖고 진짜. 예. 네네. 사실 이제 어떤 준비되어 있는 딱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레가시 같으면은 네.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뭔가 해결하는 건 없고 막 더 다양한 그 구성 형태가 일어나게 네. 되죠.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을 활용하는데 클라우드 백업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받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하는 건지 네. 이런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뭐 컨설팅 입장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고객도 우리의 인프라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들은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중복 제거 솔루션을 사용해서 네. 스토리지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확장할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백업된 데이터를 갖다가 또 재해나 장애 시에 또 복구할 때 복구를 또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 첫 번째 투더 클라우드 백업 방식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클라우드 데이터고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을 적당하게 할 건지 뭐 요즘에는 이제 기존 이제 VM도 있겠지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갖다가 네네. 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서드파티 제품들이 또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들을 활용해서 백업을 어떻게 잘 할지 이런 것들의 고민인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첫 번째 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고민해요. 그러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장치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뭐 백업 인프라가 없어. 도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다가 그냥 1차 백업을 할까? 아니면은 가장 심플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비용을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겠죠. 클라우드에 근데 저장할 때는 비용이 별로 안 들지만 비용이 안 든다고 돼 있죠. 땡겨오면 엄청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여기 이제 2차 백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왜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서 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2차 용도로 소산이나 복제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로컬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강대역을 이용해 가지고 백업을 하루에 몇 테라씩 수십 테라씩 백업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클라우드로 갈 때는 엔디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고 그다음에 장애 시에 복구하는데 RTO를 맞출 수 없다. 복구 시간을 못 맞추죠. 그리고 요즘은 또 2차 백업에서 그냥 장애나 재해 시에 복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주 들었다시피 인스턴트 리커버리 바로 띄워갖고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또 가져다가 또 개발을 하거나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서 매번 데이터를 내려올 때는 속도도 늦고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일단 하지 마시고 무조건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 저장은 2차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온프레미스에서 있는 그런 장기 보관용 백업 스토리지를 대체하는 용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뒷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테이프 장치가 대체될 수도 있고 VTL을 요즘은 이제 뭐 다른 IDC나 아니면 그 원거리에 있는 지사에다가 VTL 장비를 두고 이제 복제를 하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지에 내 그 사무실에 내 그 IDC에 내 전산실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클라우드로 올려서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데폴트 플러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정답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도 그 제일 근접한 방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폴트 플러스는 아까 사회자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데폴트라는 백업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고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솔루션이고 네. 그다음에 코어스토어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음. 저희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공급을 했었으나 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은 뭐 온프레미스에 있다가 언젠가는 또 클라우드로 가고 가겠죠. VM으로도 가고 네. 하드웨어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라이센스 산 거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겠죠. 네네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도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라이센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맞습니다. BYOL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 형태로 그래서 코어스토라는 이름으로 솔루션화 만든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뭉쳐서 캡슐화한 것들을 데폴트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가지 솔루션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그림처럼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폴트 제품은 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웹UI를 통해서 이제 전산적인 그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그다음 모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엔터프라이즈 백업 보호 솔루션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해서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데폴트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어스토어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이 제품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뭐 아직까지 코어스토어가 뭘까? 코어스토어를 들어보시긴 했는데 이 백업 시장에서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이 아마 가장 쉽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VTL 장비, 백업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그 제조사에서 이제 하드웨어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사실 이제 라이센스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이죠. 라이센스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하드웨어에 그 설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 하드웨어가 없다 그러면 요즘 HCI 형태로도 고객사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별도로 굳이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뭐 가상 머신을 올려서 운영을 한다거나 그렇게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클라우드로 또 이관을 했을 때는 그 라이센스만 가지고 클라우드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Anywhere라는 그런 하드웨어 종속성을 탈피한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백업 스토리지를 이기종으로 사용을 하든지 간에 그 백업 맞습니다.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을 하나의 가상의 풀로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게 코어스토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토어 특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특징들을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어스토어는 이제 인텔리전트한 가변 블록, 중복 제거가 사실 요즘은 백업 스토리지는 중복 제거가 기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제거 역할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전장에 봤었던 그런 업체들과 거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20대 1 비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20대 1은 사실 한 95% 정도 되겠죠. 요즘은 사실 중복 제거 성능을 가지고 뭐 비교하거나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은 가져줘야 그래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럼 20개의 풀백을 받았으면 뭐 200테라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1테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모사의 그 제 기억에 데이터 도메인이었나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뭐 16대1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 제거를 하는데 이 중복 제거를 했을 때 왜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런티하는 그 비율은 뭐 6대1인가 4대1인가 막 그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그런 중복 제거 기술들이 사실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20년 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된다 보네요.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사실 믿고 쓰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어스토어가 아까 보셨던 네폴트 플러스에서 이제 네폴트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 고유한 프로토콜 가속기를 하나 저희가 만들었어요. RDA라는 프로토콜인데 이게 레피드 데이터 액세스라는 좀 그 유니크한 프로토콜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좀 백업 저장소다 보니까 원격지 사이트에 대한 복제, 그다음에 암호화, 멀티 테넌시, 또 클라우드로 또 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또 좀 불안정한 그 네트워크 구간에서 복제를 또 원활하게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큐어 커넥트라는 것도 하고 뭐 퍼포먼스 티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인스턴트 리커버리를 위해서 또 그 제공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도 있고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는 이제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인데 클라우드 티어, 아카이브 티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티어는 이제 온프레미스의 백업 스토리지를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우리 온프레미스의 백업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해서 그쵸. 이 공간을 온프레미스에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로 확장을 한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확장은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대세에 맞춰서 클라우드를 또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네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가 또 재복구 역할도 할 수 있으니 네. 우리 전산실의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데이터들은 또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 그렇죠. 필요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저가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음. 제공하는 또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아카이브 티어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그림들은 클라우드에 그 인스턴스를 하나 더 둬서 네. 실질적으로 그 원격적 오피스에 두는 것처럼 이렇게 복제를 했었는데 복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사실 클라우드에 복제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이제 비싼 스토리지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블록 네. 스토리지.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오브젝트 다이렉트 기능, 즉 스토리지를 직접 쓸 수 있게끔. 지금은 사실 직접 쓰지는 않고 그 클라우드 티어나 아카이브 티어는 코어스토어에 한번 백업을 받고 거기에 티어링을 네. 하는 게 있고 네. 오브젝트 다이렉트는 코어스토어에 들어오는데 그게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 쓰게끔 그렇게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코어스토어 같은 솔루션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내가 직접 뭐 예를 들어 AWS S3 쓰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쓸 수 있다. 그렇죠. 아. 클라우드에서 이제 둬서 이제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복제된 데이터가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이제 스토리지를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네.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한번 중복 제거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죠. 훨씬 제거도 저렴하겠네요.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좀 더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를 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일석이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넷볼트 플러스가 어떤 제품들로 그 캡슐화되어 있고 이 기능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보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겠다고 해서 이제 뭐 조사기관들이 이제 고객들의 관심사 이걸 썼을 때 우려되는 사항들이 뭡니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사실 없는 고객사들은 뭐 사실 그냥 도입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백업 뭐 제품을 이미 잘 쓰고 있어. 네. 근데 이거를 뭘 하나 더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지 그러면 어플라이언스를 사서 써야 되는지 네. 이것들을 뭐 통합해가지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확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는데 사실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는 게 비용 절감 차원인데 네.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를 가서도 비용을 줄여라 라는 또 특명이 또 내려옵니다. 네. 그런 것들 가서도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또 적절하게 또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또 고민되는 것들이고 뭐 보안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네. 우려 사항들이 있지만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우려일 거고 제가 이제 고객사들을 또 만나봐서 클라우드 스토리를 좀 쓰겠다는 백업 담당자들의 어떤 명확한 니즈가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지 복제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원격지 복제로 운영하고 싶어 하고 근데 아까처럼 비싼 스토리지 말고 그다음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을 하는데 그 스토리지를 중복 제거를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좀 더 줄여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쓰는 부분들은 이제 나의 백업 관심사를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월 가금 형태로 이제 내면은 굳이 그 데이터가 증가가 됐을 때 또 기한 올려가지고 라이센스 비용을 사거나 하는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이제는 뭐 클라우드 사용하니까 비용은 이제 월가금 형태로 계속 나가니 네. 백업 임무를 한 번 더 줄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업 담당자가 오직 1차 백업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네. 원격지 제 사이트 관리 굳이 원격지에 뭐 장애가 나면 또 거기 가야 되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이제 또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나의 백업 인프라를 2차까지 확장을 하는데 그건 내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맞습니다. 알아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백업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자는 사실 이제 많은 업무들 중에 백업 업무를 줄이고 싶어 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백업 담당자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이제 아까 SMB 같은 게 SME 없지. 같은 경우는 백업 담당자가 사실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경영과에서 또 백업을 하시는 네. 분들도 들어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운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라우드로 복제가 됐고 잘 되어 있어. 그런데 온프레미스의 백업 환경이 재해가 나거나 장애가 났을 때 데이터가 유실이 됐어.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복구를 할 수 있냐? 아니면 뭐 재해가 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내려볼 수 있냐? 직접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1차 백업이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클라우드에서 요거는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할 수 당연히. 있는데 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아카이브 티어라든가 티어 기능은 네. 사실 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메타 정보 이런 시스토들이 1차가 다 갖고 있어요. 아, 네. 순수하게 그런 어떤 메타 정보는 다 1차 백업에 있고 그냥 그렇죠. 정말 데이터만 저장해 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그 확장의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순수하게 DR 개념으로 보시면 네. 이거를 반드시 고객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라고 물어보신 고객은 정말로 제대로 도입하시는 그러겠네요. 고객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음. 데폴트 플러스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클라우드 백업을 좀 뭐 그 글로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지금 백업 어플리케이션 백업 소프트하고 연동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이제 확장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일을 받았다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확장을 할 때는 최대 뭐 3에서 10배까지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네. 라이센스 비용 없이도 가능하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저장하게 되면 라이센스 더 받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의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없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쓰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는데 그렇죠. 네. 데폴트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네. 이미 구매한 라이센스 안에 네. 최대 10배까지 쓸 수 있는 오.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니지만 확장을 생각하고 계시고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라이센스 추가 구매 없이. 그거 되게 좋네요. 네. 퀘스트는 돈 많이 못 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그 저변학대. 아, 네. 네. 되게 정책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벤더를 선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웬만한 S3 호환되는 스토리지들은 다 지원하니까 그런 네. 고민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위 3대 클라우드 서비스 다 지원하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고 싶다 하는 고객사들은 데폴트 플러스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코어 스토어가 데폴트랑 유니크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RDA. 네. 그 RDA가 이제 뒤에 저희 랜섬웨어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 RDA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네. 백업을 하는데 소스 중복 제거도 하고 네. 또 또 백업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 향상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스토어 1차 백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S3 호환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카이브 티어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아마존에 있는 글라시어 같은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폴트 플러스만 사용하시게 되면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라이센스 비용 없이 그냥 메뉴에 있는 그 정책만 구현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냥 스토리지 비용만 내고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네. 추가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요. 최대 10배까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저희들도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구현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네. 고객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제가 했는데요. 네. 2차 백업 복제 형태로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들, 또 클라우드 스토리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네네. 여긴 당연히 중복 제거 기능이 들어가야겠죠. 네. 우리는 메이저만 쓸 거야. 데이터베이스 애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프 시스템을 좀 빼고 이거를 완벽하게 좀 클라우드로 대체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한 데폴트 플러스 클라우드 두 번째 백업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그림을 먼저 보시면 네. 기존에는 코어 스토어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S3의 맞아요. 확장 개념으로 보셨다면 네. 이제는 원격지가 클라우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전에는 클라우드 티어랑 아카이브 티어랑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코어스토어를 한번 거쳐서 아카이브 티어로 맞습니다. 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서도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마지막 7번에도 있겠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바로 내릴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구나. 제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구현을 해야만 제시에 1차 백업에서도 원활하게 복구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네.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S3를 직접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또 클라우드 비용도 줄이게 되고 네. 그래서 코어스토어가 클라우드의 이제 인스턴스 형태로 이제 디듀의 어떤 기능하고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고 네. 나머지 데이터들은 원격지 이제 클라우드가 원격지가 되겠죠. 복제를 하면서 네. 다이렉트 데이터 스토어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온프레미스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보통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 네네네. 네. 그 역할을 지금 클라우드에서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림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그냥 들고 클라우드에 싹 밀어넣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어플라이언스 도입한 거랑 똑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그 어플라이언스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테이프 장비를 갖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재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네. 그래서 아마 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 고객사 만나면 사실 클라우드 백업이 생각이 지금은 없더라도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네폴트 플러스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폴트 플러스의 데이터 보호깃을 혜택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재복구라든가 장기 보존 용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사실 진정한 고객의 클라우드 활용을 할 수 있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백업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누차 얘기했지만 그 코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가 만 가지고 온프레미스에서 VM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자유롭게 그 라이센스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드웨어의 종속성도 탈피를 하실 수 있고 또 처음에 구매한 라이센스를 가지고도 좀 충분히 방금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티어, 아카이브 티어, 오브젝트 다이렉트 모드의 클라우드 재복구를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라이센스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도 하고 네. 클라우드도 할 동시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네. 라이센스 2개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2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온프레미스 비중을 이제는 많이 줄여서 이제 안 해. 다 클라우드 할 거야. 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에 있던 거를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 가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들이죠. AWS에서 백업 받아가지고 애저로 코스토 두고 이제 클라우드 대 클라우드로 이제 복제도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필요하다. 맞습니다. 좋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